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어느새 1분기가 끝나고 이제 2분기 시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월 초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박스권 지수 안에서 또 종목별 순환매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서 자칫 박자를 잘못 맞추면 손실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라서 오늘은 어떤 장난을 쳐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이거 몰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기분 좋은 흐름들, 놀라운 흐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4월장은 이렇게 지루한 박스장에서 벗어날 줄지 기대해보면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작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미국 인프라 투자안 공개 임박입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한 작전 세워봅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스마트 건설 전환 수혜라는 제목의 HDC 아이콘트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에는요, 광통신만 전문기업 이 종목 오늘 낚아채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든든하게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세워보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키워드, 미국 인프라 투자안 공개 임박이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네, 밤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피츠버그에서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로와 교량 개선 등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반도체, 또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도 함께 발표를 했고, 이와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밝혔는데, 이 부양안에 일단 공화당 쪽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별로 세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제가 또 앵커님한테 장난칠 걸 기대를 하셨지만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만우절의 진정한 의미로 알고 그냥 정도의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어제 새벽이었었죠. 1시 쪽에 저도 모르게 TV에 손이 가고 CNBC를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서울 경제를 봐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오면서 또 바로 얘기하신 거 다 해석했죠. 다 들리고 괜찮습니다. 네, 말 잘하시더라고요. 영어로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을 잘해보겠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경기를 해가겠다라고 하는 자기네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토대로 미국이 부흥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여파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미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미국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쪽에 해당되는 ETF 이런 정도 보는 게 가장 100% 정확한 전략이겠죠. 근데 그쪽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어떤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는 전략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슈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장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딱 하나만 본다고 하게 되면 달러화죠. 달러화가 오히려 지금 이런 한 국가가 경기 부양을 강하게 시키고 재정도 지출하고 부채도 늘어나고 하게 되면 당연히 해당 통화는 약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쪽에서 달러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손가락 빨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거를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서서히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하지만 이성을 찾다 보니까 미국의 그러면 돈은 많이 풀리고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기조가 확인이 돼야 뭔가 좀 다음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도 살짝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숫자만 보게 되면은 와 2조 달러 뭐 저게 돈이 얼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시작돼서 앞으로 한 달 내에 2조 달러 푼다가 아닙니다. 8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또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8년이면은 딱 본인이 이제 재선까지 했었을 때 집권할 수 있는 시기 거기를 또 약간 길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집행도 2조 달러면은 나누기 8 최소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도 금액은 큽니다만 이를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공화당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화당은 입장은 일단 인프라 투자 관련된 노후된 교통이나 도로, 항만 뭐 이런 쪽은 찬성한다. 하지만 네가 뭔데? 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당신들이 뭔데? 친환경 관련된 쪽에 우리 기존 입장을 바꾸고 이쪽에다 강화를 시키느냐? 여기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쪽의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인프라 투자 쪽과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돈 있어요? 뭐 물어봤을 때 돈 없는데 재정을 그렇게 강하게 푸는데 세금을 늘린다. 이거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또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의 반대가 뚜렷하다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증세를 하는 분위기도 생각보다 세율이 그렇게 많이 또 있다라는 쪽이고요. 그럼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의회 통과는 솔직히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1차 경기 부양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2차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보니까 당 혼자서 밀어붙이기는 1년의 회기연도에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 연도는 다 썼죠. 그러면은 다음 회계연도는 미국에서 9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때 집중적으로 해서 민주당의 주도로 밀어붙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 한 번에 통과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냥 인프라 투자 그냥 어설프게 뭐 이렇게 드는 것보다 일단 다 집어넣자. 종합 패키지로 집어넣자. 이런 관점 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인프라 투자가 아닙니다. 친환경 정책, 제조업 부활, 5G 관련된 이동통신망 확대, 복지 정책까지 다 들어가 있죠. 교육, 복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 선물 세트고 앞으로 어떤 4년 그리고 넘어서는 재선까지 생각하는 8년 동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할 거를 모두 다 압축해서 다 집어넣고 압축은 아니겠죠. 예, 종합 선물 세트로 아마 그냥 계속 논의하고 협의하다가 안 되면 9월 달에 통과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돼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과거에 2017년도 트럼프 대통령 때도 똑같았습니다. 인프라 투자 얘기 나오고 그때 약 한 6개월 유연간 당선된 이후부터 어떤 건설기계라든가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강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미국이 중국과의 여러 가지 또 어떤 갈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1년 뒤부터는 또 꺾여버렸죠. 그런 가능성도 살짝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나오는 투자한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쪽도 살짝 보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당연히 미국의 주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도 살짝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도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증세랑 관련된 부분들과 시장의 반응을 생각하게 되면 증세를 한다. 즉 정부가 나한테서 더 뜯어간다. 그러면은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기업 이익들이 S&P 기준으로 S&P 500 기업 기준으로 한 9% 이상 줄을 것이다. 라는 쪽의 전망이 나오고 소비 심리도 이제 막 살아나는데 세금 더 뜯어간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소비 심리는 약간 또 주춤하겠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어떤 다독여서 변화가 나온지를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미국에서도 봤듯이 10년물 국채금리도 여전히 1.7%대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압박 상당히 큰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시장은 기존에도 한번 언급드렸을 겁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날 경기 민감 관련된 그리고 또 인프라 관련된 쪽은 차익 실현하기 딱 좋을 그런 분위기다. 재료 노출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도체나 또 기술주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된 쪽은 오히려 이쪽이 좀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쪽으로 다시 성장 쪽으로 눈길이 돌아간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긴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아마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겁니다. 이를 얼만큼 시장이 잘 소화하고 변화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국도 있죠. 중국도 만만치 않게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유럽도 당연히 이런 삽을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관련된 쪽 얘기도 나올 거고, 근데 유럽은 좀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실업률 떨어지는 거를 대비해서는, 또 실업률 방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앞으로 주된 테만 맞는데, 단기적 관점 쪽에서는 약간 차익 매물을 좀 대비를 하자는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잘 아는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지만은 그밖에 뭐 LS나 또 전선 케이블 쪽이죠. 풍산, 구리 가격의 상승과 함께 또 나오는 종목, 또 세아제강 미국의 공장이 있죠. 그리고 또 한화솔루션 직접적으로 미국의 태양광 1위 뭐 주거용 상업용 모두 다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타이밍을 좀 조절해보자라는 관점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싼 종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기계 관련된 어떤 장비를 부품이죠. 부품 쪽을 공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흥국이나 대창단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 못하고 이제 막 꿀럭꿀럭 되고 있는 단계인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흥국은 아마 작년에 제가 언급을 살짝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중요한 게 대선 테마, 정치 테마 관련된 쪽으로 한번 엮이다 보니까 누구 종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하다 보니까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을 표시하고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주가가 올해 나올 실적, 그리고 작년까지 실적 대비해서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창관도도 업력이 오래된 회사죠. 이런 쪽에서 단조 관련된 쪽, 특히 하부 주행체 관련된 단조 쪽 강화를 시키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도 일단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액면 분할하고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와 관련된 쪽의 내부자들은 계속 주식 비중을 늘려갑니다. 내부자 매수가 늘어간다는 얘기는 자기네 회사를 잘하는데 주식을 산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사 잘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무겁고 느려 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만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밤사이 공개된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작전들 함께 세워봤고요. 자, 두 번째 다뤄볼 키워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금융주 랠리 꼽아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 상승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에 외국인이 또 경기 민감주와 함께 가장 많이 담은 이 섹터 중에 하나가 금융주라고 또 나타났는데, 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금융주들 좀 얼마나 담아볼지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 부분도 한 두세 번 언급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은행주 없다. 앵커님, 지금이라도 살까요? 은행주를 안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냐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배당의 매력이 좀 네. 있잖아요. 네, 의외입니다. 아닙니다. 살살 사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아니시네요, 오늘은. 네, 살살. 네. 예, 올라도 살살 사겠다는 입장이셨고, 밀려도 살살 사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예, 앵커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출연자의 입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괜찮습니다. 아마 오늘은 밀리겠죠. 당연히 오늘은 또 시선이 다 기술주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어제 보니까 KB금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이 분출하는 과정인데 좀 차익 매물 나올 수 있을 만한 분출 정도로 보이다 보니까 오늘은 밀릴 것 같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또 1분기는 1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면서 4월 초까지는 또 약간 그쪽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매물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삼아서 혹시 내가 금융주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0% 정도는 갖고 있으시는 게 보험 성격으로 좋겠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는 이제 올라갑니다. 그냥 속도가 문제지 회복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돈푼 효과, 경기가 개선되는 효과에 따라서 금리는 올라간다는 것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금리도. 그러니까 지금 과거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뭐 1.7, 뭐 1.8, 뭐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코로나19 전에는 밀렸다고 생각했던 이 정도도 싸다고 했던 금리가 2%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일단은 적어도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문제고 또 속도가 문제겠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금융주 입장적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가계 부채와 함께 기업 부채, 민간 부채가 한 3,000조까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더는 안전하게 정부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은행주의 악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3,000조 사상 최대가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실질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빌려준 대출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꼴이 되겠죠. 지난번엔 1%로 계산해서 한 달간의 돈을 이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1.5%, 즉 50% 넘게 어떤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 더 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게 은행 섹터, 보험 섹터도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특히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말씀하셨듯이 배당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또 지금 금리가 살짝 오른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어떤 수익이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타이밍을 살살, 또 앵커님 표현입니다. 살살 봐가시면서 금융주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방은행주를 더 선호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별로 나쁘지 않고요. 그중에서 JB금융지주가 눈길이 간다는 얘기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앞으로 파이낸셜 대부업체죠. 이쪽과 삼양그룹이 지분을 똑같이 한 10%대로 늘려가면서 약간 눈치 보고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서로 공격적이지 않다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뉘앙스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나 보험주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험주는 일단 작년도 실적 좋았고 올해도 실손보험 중심으로 보험료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자산 실적 대비 다저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어제 많이 오른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도 배당 수익률이 6.6%, 작년에 1,280원 줬죠, 배당을요. 예,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고맙습니다. 전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돈 많이 주는 회사는 전 직장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런 종목은 갖고 있는 게 돈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메리츠화재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도 올해 실적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금융업종 안에서 은행 보험주 안에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대응 작전도 함께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 작전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진짜 오래 쉬었는데 앵커님 그냥 그러면 삼성전자 딱 살까요? 오래 쉬어서 저는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진짜 살살. 오랜만에 이런 끝에 한 단어를 더 붙이셨군요.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시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 살살입니다. 네. 항상 주식은 매수 기회됐다고 덜컥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포트폴리오 맞춰서 사는 전략 좋죠. 네,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살 기회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래 쉬었는데 만약에 너무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주가가 낙폭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즉 조정을 보이는 게 가격 조정 중심으로 강하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패턴이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의 성격입니다. 즉 어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실적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팔기도 못하고 확인하면은 더 좋은 것 같으면 그냥 사자 이런 분위기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조정 마무리 국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동안
삼성전자 쪽에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번 사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도 관심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했습니다. 실적 괜찮죠? 거기다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2분기가 주당 순이익이 10% 이상 늘어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는 얘기고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기대감 2분기까지 이어진다라는 쪽이 훨씬 더 높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도 이번 분기에 어떤 지난 분기 정도로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만 발표돼도 2분기 더 좋을 텐데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 9층에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괴로워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 다시 9만 전자를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일단 지금은 그동안 경기 민감주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살짝 좀 쉬고 경기 민감주 많으시면은 좀 비중 좀 줄이신 비중을 기술주로 담으시죠.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담으시면서 약간 포트 변화도 4월 1일인 만큼 2분기가 들어온 만큼 또 변화가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살짝 포트폴리오 전략들 바꿔가는 쪽으로 무게를 두신다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앵커님만큼 행복한 계좌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의 비중 축소 그리고 기술주 쪽에 오히려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 같이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은 허반석 전문위원이 증권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하나씩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리포트 어떤 건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스마트 건설 전환에 따른 수혜라는 제목의 HDC 아이컨트롤스 종목 리포트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은 왠지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한데 관련해서 바로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 이름은 HDC 아이컨트롤스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3월 24일 발간된 리포트이고요. 월요일부터 저희가 건설업종 살펴보고 있는데요. 건설업종 섹터에서는 대형 건설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면 종합건설, 대형 건설사겠죠. 그리고 토목, 건축, 플랜트, 그리고 전문 분야로 분류를 해보면 스마트홈, 쾌적 케이블, 전시시설 인테리어 환경보건 터널, 그리고 폐기물 섹터까지도 총망라해서 가장 큰 범주로 건설 업종 섹터라고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리포트 기업인 HDC 아이컨트롤스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마트 홈 분야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대개 아파트나 최근 지어진 게이티드 하우스 이쪽으로 보셨을 때에 스마트 패드, 스마트 월 이런 쪽의 기업이구나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21년도 스마트 건설 전환에 따른 수혜라는 헤드라인으로 IBK에서 리포트를 뽑았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리고 스마트 홈 기술, 신축 주택이라면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출입, 그리고 차량의 출입, 집 안에 냉난방, 택배, 조명, 환기 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가전이나 가구들까지 연동해서 IoT, 인터넷, 5G 기술과 접목시켜 놓은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록해 놓은 차량들이 아파트 입구를 진입했을 때 집 안에서 혹은 내가 설정해 놓은 휴대폰에서 바로 알람이 울리는 기능까지도 스마트 홈 기술에 다 접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DC 아이컨트롤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과 MOU 체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하면 최근 언택트 시대에 댁에서 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는 그 유명한
업체죠. 배달의 민족과 MOU를 체결해서 어떤 부분을 사업화하느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에서 세대 현관까지 홈 IoT 서비스와 결합을 시켜서 앞으로는 배달 로봇과 함께 연동되는 기술로서 새로운 사업 모델,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가겠다라는 큰 그림 하에 로봇 배송 구축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이전부터 들려오던 이야기이고요. 이 부분이 너무 먼 미래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HDC 아이컨트롤스 하면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일하고 있고, 최대 주주가 HDC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선통신과 5G 기술을 접목해서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들을 미리 발굴하고 실시간 현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현재 청주 현장에서 시범 적용 중이고,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 공사 현장에도 이 기술 HDC 스마트 세이프티를 확산시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20년도 매출액을 보면 19년도 대비 3.2% 정도 상승한 2,60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도 19년 대비 17% 상승한 152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도 이제 흑자로 전환된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리포트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해 9월 HDC 아이콘스 동일한 IBK 리포트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과 그룹 사이 개발 사업 모멘텀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그린 뉴딜 정책하면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나눠줄 수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SOC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SOC 사업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5G 기술을 접목한 분야를 디지털 SOC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수자원, 공동구라고 하는 상하수도 지하 터널이죠. 그리고 재난 대응 핵심 시설의 디지털화가 한 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축은 도시와 산업단지 물류 체계를 디지털화 하겠다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진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의 IT 솔루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HDC 아이컨트롤스다.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SOC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물류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도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시너지가 또 있을 텐데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든든한 우군으로서 현장의 안전, 세이프티, HDC 세이프티 시스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광운대 개발이나 그리고 용산, 철도 부지 개발 사업이 HDC 그룹, HDC 현대산업개발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2021년 앞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시티 당연히 수주가 증가할 부분이고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HDC 아이컨트롤스가 실적 개선에 대한 그리고 수주에 대한 수혜가 일어날 것이다. 두 가지 시너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부 정책, 디지털 SOC 말씀드렸고요. 배달의 민족과의 미래 먹거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시너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무선통신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퀄컴과의 시너지도 있을 것입니다. 퀄컴의 5G나 IoT 기술과 HDC 그룹과의 현장과의 플랫폼이 결합된다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솔루션 개발에 있어서 시너지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이 만들고 있는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논현동 상지 카일룸 M에도 안면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도어폰, 그리고 현관 기기, 그리고 출입자 정보부터 시작해서 영상통화, 엘리베이터 콜,
방문객 차량 등록 등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총체적인 집합체를 HDC 아이컨트롤스가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건설업종이 18년, 19년 저점을 찍고 상승해 나가는 이 건설업종 중에서도 전문 분야 중에서도 스마트 홈이라는 부분으로 좀 간다면, 그리고 스마트 물류체계, 스마트 시티 구축, 이러한 수식어구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볼 만한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리포트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고요. 20년도 매출액 보았고요. 21년도 매출액을 보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 6.4% 증가한 2,700억 원 이상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상승한 144억 원인데, 그렇게 본다면 19년도 대비 20년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7%, 그리고 20년도 대비 올해 21년도도 1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라고 보았을 때에는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3개년도 연속으로 증가하는 기업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현재 약 1,3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진출 또는 M&A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HDC 현대산업 아시아나 인수가 일부 이제 넘어간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신사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자체가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예정된 부분, 아직 20년도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 용산이나 광운대 역세권 개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지들도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상승, 건설업종의 증가, 수주 증가, 분양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HDC의 든든한 우군이기 때문에 HDC 컨트롤스, 아이 컨트롤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C 아이 컨트롤스의 2015년도 상장 이후부터의 총 차트인데요. 차트의 흐름 상장 이후부터 지금 5년째 하락세를 추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점을 맞았고요. 그 이후부터의 추세 전환이라고 좀 읽혀지는 차트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추세 전환 이후에 건설업종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큰 흐름을 본다면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시작한 구간이다라는 모습들로 기술적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되돌림가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되돌림 자리도 한번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돌림이 이 추세선 안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추세의 반복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약 10,0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횡보 이후에 추세 되돌림 자리까지 간다면 12,000원 선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는 이런 추세의 반복이 되고 있지만 건설업종에 나아지고 있는 현황,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이 추세의 큰 되돌림이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저점 형성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개년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그 이유를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방금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큰 추세가 마무리되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았을 때 3개년도 연속으로 21년도가 매출액 전년 대비 YOY 6.4%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0% 증가라고 했을 때 3개년도 연속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다라는 부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을 꼽으라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달의 민족과의 MOU 체결, 로봇 사업까지 하고 싶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SOC 정부 정책의 수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든든한 우군이죠. HDC 현대산업개발과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퀄컴과의 이미 시너지 효과 내기 위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까지 본다면 나아지고 있는 건설업종, 그리고 디지털 SOC 정부 정책 수혜, HDC 현대산업개발, 배달의 민족, 퀄컴과의 시너지, 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뜯어볼수록 매력적인 기업이다라는 분,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건설업종을 보면서 DLENC 그리고 현대건설 대형 건설사 20년도 대비 상승폭이 크지 않은 대형 건설사 살펴봤고요. 그리고 건설업종 중에서도 전문 분야 중에서도 스마트 홈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HDC 아이컨트롤스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리포트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포트에 대한 전문, 제가 하이라이트한 내용 그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시면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클립 영상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작전 리포트에서 나눈 기업에 대해서는 의견도 공유하시고요. 질문도 주시고요. 함께 수익을 위해서 긍정 시너지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HDC 아이컨트롤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HDC 아이컨트롤스 함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스마트홈 기술 전문 업체이고요. IoT 기술이 신축주택 대부분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매출 증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의 디지털 SOC 정책에 의한 모멘텀, 그리고 퀄컴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라는 측면 짚어주셨고요. 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하체기의 고수익 낚아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이죠. 하체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3가지 들고 나오셨을 텐데 지금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조금 괜찮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종목 어떤 것들일까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대동스틸, 그다음에 우리넷, 하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이런 제품의 그 지정 판매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토목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조립, 군속이라든가 조선 등에 좀 사용되는 여러 제품 및 우판을 절단 가공해서 또 생산하고 판매가 좀 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선 쪽이 상당히 과거에 지금 울산에 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08년도의 그 분위기하고 지금 흡사하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정부 쪽에서 건설 쪽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보궐선거 이야기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좀 우리가 좀 연관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기업 측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단기 순이익 쪽으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또 좋아지겠죠. 실적들의 그 숫자가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일부 쪽에서 지난번에 원래 이제 한번 언급이 나왔었어요. 북한의 개별 관광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계획을 좀 잡혀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유는 이제 그 남북이라든가 러시아 간의 그 가스관 그 사업에 있어서 진행된 때 항상 그 수혜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우리가 좀 한번 또 한번 부각이 됐을 경우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넷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넷 같은 경우는 강통신 장비인 MSPP 제품,
이게 다중으로도 가능한 그런 해선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ADW 장비를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제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사줄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매출처 같은 경우는 KT라든가 SK그룹, 그다음 LG 유플러스 및 한국철도 시설공단이라든가 공사, 그리고 도로공사, 한전 등 안정적인 거래처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를 해서 또 납품을 하더라도 공급하더라도 우리가 매출 채권이 쌓이지 않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거래처들을 좀 확보한 것도 상당히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기반으로 해서 5G 사물 인터넷 모듈에 대한 단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가 시대의 그 I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특히 또 5G와 연결해서 가는 방법 때문에 성장으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장비 및 소재 사업도 진행 좀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해가지고 SK 브로드밴드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산업시설, 의료 등 8개 구간의 전송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에서 좀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에서의 시장이 한 5억 달러 정도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 양자 암호에 관한 부분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국내 최초로 뭐 재난망 통신 모듈 그리고 모뎀 인증을 좀 완료했다. 그래서 재난 쪽으로 또 문제가 좀 발생했을 경우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고속철도에 특화된 네트워크 장비죠. PTN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고속철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정부 쪽에서 지원 쪽으로 정책적으로 해서의 뭐 투자 이야기도 있었고, 또 남북 간의 관계라든가 북미 간에 대한 이렇게 이루어질 때도 관련해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인도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6개 관련된 종목들을 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할인 같은 경우는 할인 그룹 계열로서 뭐 할인 닭고기라든가 할인 치킨 너겟, 그 다음에 할인 사료 등 브랜드를 가진 국내 닭고기 생산 시장 업체 선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종란 생산에서부터 부화 시키고 사료를 생산하고 사육, 가공, 유통, 판매 1위까지 각 단계를 수익 통합하여서 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0년 3월에 지난해 3월에 사료 제조업체인데요, 그린바이텍을 흡수 합병하면서 사료 관련된 정보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곡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 되면은 사료 가격들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료를 또 닭고기들이 먹기 때문에 닭들이 먹기 때문에 닭고기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켓 관리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팜스코에서 이 마켓 관리에 제품을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켓 관리가 좀 상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뉴욕 쪽으로 상장하기 때문에 또 부각이 됐을 경우 또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들고 오셨네요. 대동스틸, 우리넷, 그리고 하림까지 들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우리넷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장에서 좀 매수해본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데 있어서 뭐 수급적으로 좀 문제가 됐다면은 좀 이미 또 크게 뭐 어떤 뭐 이슈가 됐겠죠.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어떤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좀 공략을 좀 해보자. 뭐 어제 종가가 8,61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8,610원에 매수 라인을 한번 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00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절은 8,300을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네 가격 전략도 주셨습니다. 어제 종가인 8,610원, 오늘 매수가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 8,300원 이렇게 설정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도 개장 후에 이 종목 잘 담아보도록 하고요. 하재기 전문위원과는 잠시 후에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든든하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제 이 작전을 가지고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올 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강릉의 낮 기온 14도 등 강원 영동과 경북 동부에는 동풍이 유입되며 선선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은 낮 기온이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며 일교차도 매우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동쪽 지방에는 건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오늘은 남부지방과 충남에 잔류하는 먼지와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먼지 농도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남 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저녁 한때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9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수원 24도, 대전 2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4도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11도, 대구 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광주 20도, 대구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며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해 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전국에 비 예보가 있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